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법 혹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실패의 정의가 뭘까요? 실패. 제가 생각하는 실패의 정의는 포기했을 때, 포기할 때가 실패가 확정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끝까지 추진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실패는 아니고 잠깐 어떤 시련, 어떤 장애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실패라는 개념은 내가 뭔가를 시도했다가 결국 포기하고 더 이상 하지 않을 때 그거를 실패라고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법 혹은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거에 대한 생각을, 저의 철학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항상 실패, 왜냐면은 쟤는 실패에 대한 어떤 큰 트라우마가 있었던 게 뭐냐면, 계기가 뭐냐면, 제가 이제 IMF 때, 대학생 때,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다세대 빌라 이렇게 시행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IMF 때 이제 좀 무리하게 두 동을 이제 한꺼번에 짓다가, 그게 이제 자금이 좀 막히고, 또 이게 또 순수 자기 자본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대출을 좀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갑자기 IMF가 터지고, 철근 가격도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로 인해서 좀 집안이 좀 많이 기울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거를 과정을 보면서 이 사업 실패가 나뿐만 아니라 또 우리 가족들 또 자녀들한테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다는 걸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실패의 두려움에 대해서 누구보다 뼈저리하게 느꼈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항상 뭔가를 시도할 때 이런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실패를 줄이고 투자를 할 수 있을까 혹은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또 굉장히 치밀하게 좀 준비를 했던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저도 이제 여지껏 투자를 하면서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투자나 사업을 할 때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 우여곡절을 겪으면 그거를 또 해결하려고 또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애물, 그러니까 잠깐의 어떤 실패는 또 다른 성공의 어머니, 진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실패가 어떤 성공에 가는 길목에 어떤 더 단단해지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고마운 존재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이 실패를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다 포기하고 시도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때는 진짜 실패가 확정되는 거죠. 따라서 실패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자꾸 자기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 자, 그렇게 하려면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이 실패에 대한 그런 태도가 일단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패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가 아니다. 이거는 어떤 시련의 연속인 거다. 혹은 성공의 어머니인 거다. 실패를. 이렇게 인식하면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이 실패가 너무 타격을 입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실패로 인해서 모든 걸 다 잃으면 내가 다시 일어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실패가 어떤 그 시련의 어떤 연속성, 시련의 어떤 존재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이 실패를 아주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실패를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로 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뭔가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했을 때 모든 걸 걸고 하면은 이게 물론 잘 되면 수익이 더 커질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안 되면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완전히 그 실패로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건 사업을 하건 항상 플랜 B를 해야 된다. 플랜 B. 무슨 말이냐면 이게 과연 안 됐을 때도 내가 버틸 수 있던 어떤 힘 혹은 어떤 시간 혹은 버틸 수 있던 어떤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올인을 하면 안 된다. 제 말은 그 말은 뭐냐면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모든 걸 다 이제 올인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올인 하다 보면은 한 번에 까딱 실수로 이제 망가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 대비. 그거는 항상 내가 물론 이제 이게 100%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도 여기에 100% 올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100%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지 않습니까? 사실 99%의 성공 확률이 있고 1%의 실패 확률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100% 올인을 해서는 안 된다. 모든 전 재산을 다 걸거나 모든 역량을 다 총동원하면 안 된다. 대신에 내가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플랜 B를 항상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게 투자건 사업이건 이 말은 투자할 때 여러분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너무 땡겨서 하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대출을 땡겨서
투자를 하시거나 혹은 내 모든 전 재산 혹은 대출을 다 땡겨서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 네, 왜냐면 1%의 확률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투자는 굉장히 위험하다. 혹은 갭 투자로 여러분 그 뭐 몇백 채씩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사실 리스크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도 가급적 조심하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경기가 좋을 때는 몇백 채씩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자산이 커질 수는 있지만, 이게 또 잘못되면 한 번에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돌이켜 보면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으면 저도 더 지금보다 더 자산이 많이 불어났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또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금 운용을 하고 또 투자를 했기 때문에 큰 리스크, 뭐 2008년 금융위기도 겪어봤지만 그런 리스크 때도 이제 버틸 수 있었다. 일단은 버티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단기적인 수익률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수익률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워린 버핏도 사실은 단기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보면은 워린 버핏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단기 수익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워린 버핏 같은 경우는 꾸준히 장기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를 투자의 대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법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오랜 시간, 긴 시간 동안 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최근에 이제 투자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사업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사업적으로도 저도 지금 뭔가 좀 시도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동안 사업을 이제 못했던 이유가, 물론 지금도 지금 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제가 사업을 할 때 처음으로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게 현금 흐름이 바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현금 흐름이 나오기까지의 어떤 그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내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할 때 직원들을 뽑게 되면 이 직원들 월급도 계속 나가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되면 직원을 또 내보내야 되면 그 사람 인생도 안 좋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책임감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는 아주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 다음에 직원을 뽑을 때는 이 직원이 나랑 같이 계속 할 수 있도록 내가 충분히 자금을 마련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수익 창출도 가능할 정도의 어떤 치밀한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떤 게 있냐면, 가족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수입이 없어지면, 그죠? 수입이 없어지면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없잖아요. 애들 교육도 못 시키고 생활비를 못 갖다 주면.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사업을 할 때, 지금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업을 할 때 굉장히 많이 망설였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제 이제 사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자리가 잡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 월급도 이제 충분히 줄 수 있을 정도, 그 다음에 집에 생활비를 또 어느 정도 갖다 줄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사업이 유지가 되고 있어서, 제가 또 새로운 사업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사업은 제가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유튜브 상에도 상세히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너무 처음부터 과감한 투자를 해서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본이 많지 않은 상태, 혹은 내가 리스크를 정말 최소화로 하고 싶다고 하면은 아주 작은 금액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업이 잘 되면 될수록 금액을 점점 늘리는 전략으로 쓰시는 게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사업을 그러니까 크게 확장했다가 잘 안 돼서 이제 결국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돌이켜 보면은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플랜 B가 없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잘 안 되면 플랜 B, 플랜 C 이렇게 좀 치밀하게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또 그 모든 돈을 다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잘 안 돼서 결국 포기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플랜 B, 플랜 C가 있고, 이 사업을 내가 한 번에 다 할 게 아니라 아주 일부분만 투자를 해서 하다 보면, 이게 실패하게 되면 이거를 또 경험으로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접목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를 하더라도 내가 포기하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이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성공의 큰 자양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를 절대 실패라고 하지 않고, 또 이 실패를 통해서 일어서려면 절대 무리하게 사업을 하거나 무리하게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사업을 할 때 플랜 B, 플랜 C도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굉장히 치밀하게 해야 되고, 직원을 뽑을 때도
내가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직원을 뽑는 거지.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직원 먼저 뽑고 직원 월급 주고 사업 안 된다고 직원 월급 못 주고 나가라고 하는 거는 아니다.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유튜브도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 네, 오늘은 좀 약간 말이 좀 횡설수설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업이건 투자건 실패하지 않는 투자법이 있고요. 그 투자법은 반드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에서 최소한의 자금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리스크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 그리고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한 번에 무조건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무조건 사업이건 부동산 투자건 주식 투자건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나눠서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을 정도의 조금씩 나눠서 투자를 하는 게 실패하지 않는 투자의 원칙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영상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